자, 다음에는 그 어떠한 이야기인가에서 여몽환포영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금강경 상시 2강을 적어놨거든요. 다행히도 제가 이제 제8일의 밤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, 거의 불교 드라마의 영화죠. 그 영화를 찍으면서 금강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몽환포영로전이라는 게 이게 금강경의 핵심인데, 결국은 인생 무상을 표상하기 위해서 나타낸 단어들이죠. 몽, 환, 포, 영, 로, 전 이렇게 있습니다. 결국 감독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알려줬던 이 단어를 보고 제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던 그 개인적 경험도 있었지만, 그걸 딱 듣고 나서는 뭐냐면, 나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남은 가족들의 상처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환상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 힘든 시간들이 꿈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느덧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됐고 되게 좋은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, 감독님의 그 생각을 되게 빨리 캐치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은 너와 나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. 그 뒤에는 레퍼런스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. 공간은 복도식 아파트가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처음에 누구를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를 생각하고,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공간입니다. 주인공이 사는 공간은 어디일까? 그걸 먼저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그것과 자연스럽게 주인공은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졌지? 주인공의 행동 반경은 무엇이지?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게 되게 캐릭터적인 측면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대본에는 복도식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가 주는 생활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고, 그래서 서민들의 이야기 혹은 일반 사람들, 우리네 사람들이라 되어 있는데, 서민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서민의 기준인지가 그 개인마다 또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감독님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의 그 서민의 개념이 또 다르고,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의 서민이 다르기 때문에,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서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시그널을 맞추는 거, 생각을 맞추는 거, 그런 의미로서 이 PPT가 되게 중요하게 잘 작용했던 것 같아요. 복도식 아파트 여름날의 풍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, 제 경험상 저희 그 친척분도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놀러 갔을 때를 보면 여름날에,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. 그러면 문들이 다 열려 있고, 그리고 모기장이 앞에 이렇게 쳐져 있고, 그리고 소리 또한 옆집 소리와 내 소리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 다가구 공동주택에는 사생활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죠.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,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가 없는 곳,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.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앞에 복도에 지금은 소방법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, 그 시절에는 물건들이 많이 꺼내져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물건들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딱 있기 때문에 복도식 아파트라고 딱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됐고, 그런 부분을 관점으로 미술 감독님과 같이 헌팅을 하면서, 미감님 저런 거 참 좋지 않아요? 같이 이렇게 봐주고, 저런 요소들을 감독님하고 같이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새롭게 많이 구성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예를 들어 이제 여름이가 다니는 그 복도에 보면 이불이 널려 있다거나, 이불을 말리기 위해서 널어온 이불들, 그 이불의 색깔들, 그리고 이제 화단들, 그 다음에 뭐 자전거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복도식 아파트가 주는 공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술 감독님과 함께 소통해서 헌팅 다닐 때부터 그런 요소들을 같이 좀 많이 봤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름을 우리가 좀 더 이미지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?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.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좀 요청했던 상황은 복도식 아파트 풍경을 잡는데 초록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복도식 아파트들을 이제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, 우리가 촬영에 유리하려면 이제 고층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여름은 그 고도가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이 낮 시간에 제일 많이 머무는 시간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제일 많이 오랫동안 떠 있고 머무르게 되는 거죠. 근데 1층, 2층, 3층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낮에 태양이 떠서 이렇게 직사광선이 닿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. 직사광선이 없다는 거는 조명적으로 그 빛을 큰 하이라이트를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
우리한테 불리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감독님이 초록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저희가 4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헌팅을 다닐 때부터 그 1층 가보고 2층 가보고 3층 가보고 4층을 가봤는데 너무 또 나무들로 막혀 있으면 그 빛이 어두워지고 특히 이제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노출 부족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늘이 뚫려 있고 어느 정도 나무가 보이는 4층으로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도 4층으로 했고 감독님들이 이런 얘기들 하면 그런 걸 헌팅 때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.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촬영 감독으로서 이야기를, 대본을 보고 처음 떠올랐던 어떤 레퍼런스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안드레 아놀드 감독의 PC 탱크를 해놨는데, 이 작품이 떠올랐던 이유는 뭐냐면, 제가 생각하는 서민의 개념이 좀 여기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. 여기도 이제 복도식의 공간을 쓰고 있고, 그리고 여기 혼자 사는 이제, 캐릭터가, 외로움 속에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지, 거칠게 살아오는 환경을 어떻게 뚫고 성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여름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은 작품이어서 감독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님 이 작품 보셨어요? 라고 물어보고 안 보셨으면 같이 보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. 감독님은 그 전에 이 작품을 보지 않았었고 저랑 보고 나서 콘티웨이 할 때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감독님은 이거는 너무 그 생활 수준 혹은 그 환경이 너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.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경제적 상황이 좀 나은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거죠.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보고 그 0점 조정을 맞추는데 이 PPT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PPT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이미지라고 적어놨어요. 2부 13신. 빨간불 신호등 앞에 멈춰 서는데 마치 여름을 보호하듯 신호등 노란선 앞에 보디가드처럼 서 있는 삼형제를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여름.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들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본을 보면 제가 좀 신경 써서 힘줘서 찍고 싶은 느낌들을 좀 이렇게 따로 적어 놓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순간이냐면 그 아름다운 우리라는 그 세 명의 쌍둥이가 옆집에 이사 온 여름이를 우리 여동생이었던 나라처럼 챙겨주자라고 이제 보디가드처럼 딱 서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이제 그 세 명이 여학생 한 명을 딱 가로다 막고 서 있는 느낌이 되게 든든해 보이고 되게 기분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 보았고, 자, 이제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. 감독님이 언급했던 영화는 이제 너와 나 그리고 4월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었고, 제가 4월 이야기에서 감독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파생된 작품이 다음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감독님 너와 나라는 작품을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영화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. 그런 컨셉과 기획이. 그리고 이제 세월호, 우리가 모두 다 상처가 있는 그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상처 이야기를 되게 환상의 시간으로 잘 풀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그 영몽환포영이라는 그 금강경 32강을 들고 온 이야기도 이러한 이미지를 하고 싶어서여서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죠.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되게 빨리 잘 캐치할 수 있는 것, 그것 또한 이제 촬영 감독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이미지는 그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컨셉적으로 잡힌 좀 뿌연 이미지, 좀 이렇게 몽환적인 이미지를 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TV 환경으로 넘어왔을 때 TV 시청자들이 일반 브라운관이 아니죠. 일반 TV에서 보게 될 경우 그 너무 뿌연 거 아니야? 너무 기술적 에러 아니야?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너와 나와 일반 TV 시청자의 정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?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드는 고민이었고 그 고민의 해결 방책은 뒤에 촬영적인 이야기에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그 4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그 봄꽃이 피는 그 봄날에 일본은 4월이 보통 개학을 하고요. 4월이 그 한 해의 이제 시작입니다. 우리는 3월로 맞춰져 있잖아요. 그래서 4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
초반에 그 이사를 오는 그 여학생의 이미지로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, 저희도 약간 여름의 이미지가 그런 외부에서 혼자 이사 오는 이 느낌, 그런 것들을 4월 이야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좀 참고했던 작품이고, 특히 오프닝 크레딧이 나오는 씬이 있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샷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그런 크레인샷을 길게 쓰는 경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 호흡을 지켜주고 이겨내서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감독님의 노력이 정말 좋았던 생각이고, 그 샷이 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 4월 이야기에서 참고한 그 샷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좀 잠을 잘 못 자거든요. 그랬을 때 새벽에 깨어 있으면 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의 이미지가 제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많이 보여요.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, 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의 팬이 또 나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, 왜 지금 시대에 2025년, 2026년 이때 세기말적인 이야기인 릴리 슈슈는 인기를 끌게 될 것일까? 그 고민이 되게 재밌었었고, 제가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 여름도 이러한 재미로 우리가 좀 불러일으켜야겠다라는 이미지적인 생각을 했고, 결국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시노다 노부로라는 촬영 감독에 제가 좀 집중을 다시 했습니다. 그 러브레터로 찍은 촬영 감독으로 유명하죠. 결국 이와이 슌지의 모든 작품들의 스타일을 만들어준 촬영 감독이고요. 진짜 이분이 가진 그 배우의 혹은 그 배역의 혹은 캐릭터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 앵글들과 빛과 분위기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중간 저도 이런 화면 구성과 이런 프레이밍과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, 다시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어떻게 찍었는지 초창기 작품들부터 하나씩 좀 살펴봤었어요. 그러다가 여기엔 적혀 있지 않은데 그 오픈하우스라고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작품의 감독님과 함께 찍은 첫 작품이 있는데, 그걸 정다현 감독님과 함께 봤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봤던 미술, 거기서 봤던 빛, 분위기, 우리도 그런 요소를 과하게 해야겠다.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촬영이 다시 유행을 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저도 여태껏 계속 촬영을 하지만 고급 장비와 드라마를 촬영하는 비싼 장비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이 아름다운 우리 여름이 가지는 감성과 좀 맞지는 않을 수 있겠다. 어떻게 보면 이 젊은 감성으로 유행을 시켜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야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이 시노다 노부로 추모집이 있어요. 번역된 건 없고 아마존에 이제 그 이북이라고 하죠. 그걸로 사서 볼 수가 있게 되었고, 그리고 이제 번역 AI가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콘티 작업할 때 잠깐 틈이 나면 이런 식으로 긁어가지고 번역해서 좀 읽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조금 인상적인 멘트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카메라맨으로서 경력 후반에는 주로 이와이 슌지 촬영 감독으로 활약했다. 그가 창조하는 시각 세계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카메라, 끝없는 핸드헬드의 촬영 한 컷, 둔감화에 의한 필름 입자의 조정, 크레인과 같은 특수 장비 작동으로서의 촬영, 시네마스코프의 크기의 사용, 이와이 슌지의 디지털 영역 초기 작업의 특징을 만들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제일 지금 와닿고 있는 건 끊임없이 흔들리는 카메라와 끝없는 핸드헬드의 촬영의 한 컷. 결국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었고, 촬영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좀 어떤 대상을 찍는 일인데, 제가 동영상에서의 촬영의 깊이의 재미는 뭐냐면, 결국 동영상은 이런 정지 영상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과 그 다음 것이 이렇게 컷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이야기의 리듬을 만들고, 이야기의 전개를 만들고, 이야기의 방향을 만들고, 이야기의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. 그래서 시노다 노부로의 촬영 감독의 촬영을 많이 스타일을 보게 되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찍었는지 그걸 조금 알게 되는 것 같고, 저도 최근에 그런 작업을 할 때 정상적인 이런 오버 더 샬더를 찍은 그 사이에도 이런 리듬을 만들어내는 들의 그 편집실에서 편집 감독님이 리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컷들을 좀 더 기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
근데 그런 어색한 장면 혹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주얼적인 장면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거꾸로 요즘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작품을 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. 세포정의 방향이 밝은 건 정말 밝고 어두운 건 정말 어두워서 그 연결감이라고 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스터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들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그 FM적인 형상들을 다 이미 해놓고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순간적인 감정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